옛날 옛적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마을인 타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 모두가 마법사의 공책에 기록되는 백지 상태로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마법의 공책은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공책의 이름은 태블라 라사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이 마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록스비언이었고 그는 언제나 고요한 미소와 무한한 호기심으로 마을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록스비언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그가 가진 지식의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는 태블라 라사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각자의 태블라 라사에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에 불안해하지요. 록스비언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백지가 얼마나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록스비언은 에밀리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밀리는 다른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부모는 오래된 전통에 따라 바다의 태블라라는 공책을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 공책은 파도의 소리와 같은 무늬로 세월이 갈수록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바다에서 자라며 해녀들이 조개를 채취하는 것을 보았고 그 경험에서 깊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태블라 라사는 바닷물이 넘실대는 날엔 파란색으로 잔잔한 날엔 은빛으로 칠해졌습니다. 그 문양은 그녀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 느끼게 될 것, 결국 길어올릴 지혜의 깨달음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태블라 라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뜨거운 사막에서 태어나 마른 바람이 체험을 통해 생존의 지혜를 탐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깊은 숲의 은신처에서 수많은 생명체들과의 조화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록스비언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태블라 라사는 단순히 기록용 백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경험과 배움을 통해 교훈을 심고 희망과 실수를 적어나가는 큰 스케치북입니다. 그리고 그 스케치북을 아름답고 다채롭게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록스비언의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산, 호수, 들판이 각자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궁금해졌습니다. 태블라 라사는 더 이상 두려운, 비어있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탐색하고 포용하는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귀중한 도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타골라 마을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태블라 라사를 자유롭고 용기 있게 채워가며 다른 이들의 태블라 라사마저도 존중하고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삶은 더욱 독특하고도 풍요로운 이야기를 담게 되었고 이는 마을 전체에 끊임없는 지식과 창의성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알랭 바디우의 진리 사건, 이론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그의 이론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래되고 잊혀진 작은 마을, 이름조차도 지도에 없는 그곳에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숲속 깊은 곳에 고대의 광산이 하나 있었는데 몇 세대에 걸쳐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고 사람들은 광산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비 오는 날 강한 번개가 마을을 휘젓던 그날 한 젊은 농부가 우연히 다시 그 광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이름은 에밀이었고 그는 날이 어둑해질 무렵 숲을 통과하던 중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비가 그친 후 눈을 떴을 때 에밀은 자신이 오래된 광산의 입구 앞에 누워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깊고 어두운 터널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 터널로 들어가면 무언가 대단하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에밀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촛불 하나를 들고 광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을 따라 걸어 들어가자 그는 벽에 새겨진 고대의 그림들과 기묘한 기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광산 깊은 곳 한방에 들어서자 눈부신 빛을 반사하는 대형 원석이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금도 아니었지만 본 적 없는 매혹적인 빛을 띠고 있었지요. 에밀은 그 원석에 손을 대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놀랍도록 선명한 영상들이 펼쳐졌습니다. 마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리 사건이었습니다. 에밀이 목격한 빛나는 원석은 마을의 미래를 드러내는 통로였고 그가 본 영상들은 매년 점차 소멸해가는 마을을 구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짐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겠다. 에밀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터널에서 본 것들과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아마 꿈꿈일 뿐일 거야 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에밀의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놀라운 결의는 주변인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에밀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믿는 소수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광산을 탐험하며 그 안에 숨겨진 마을의 역사를 연구하고
더 나아가 마을의 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차츰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고 마침내 마을은 함께 그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적 움직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밀이 발견한 진리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참여자가 되었고 에밀의 이야기는 그들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고 고대의 지혜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우연한 발견을 넘어 공동체가 어떻게 진리 사건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디우의 철학이 말하듯 진리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니 내적 귀인 이론을 활용한 재미있는 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잘못 판단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찰리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조금 특이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고양이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집 주변에는 늘 고양이들이 가득했고 찰리의 집은 고양이 사료와 장난감으로 넘쳐나곤 했죠. 이에 마을 사람들은 찰리를 고양이 아저씨라고 부르며 그의 행동을 찰리의 고양이를 향한 유난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적 귀인 이론이 적용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즉,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그의 성격이나 태도에서 오는 것으로 간주했죠.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인물 애니가 이사 왔습니다. 그녀는 기자였고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죠. 무심코 찰리에 대해 들은 애니는 그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찰리가 왜 그렇게 많은 고양이와 함께 사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죠. 애니는 찰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찰리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애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찰리씨, 왜 이렇게 많은 고양이들과 함께 사세요? 애니가 물었습니다. 찰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마을과 나의 오래된 계약 때문이에요. 계약이요? 애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이야기죠? 찰리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마을은 쥐 문제로 큰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쥐떼가 출몰하면서 식량도 망치고 사람들도 불안해했죠. 당시 마을의 시장은 어느 날 찰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찰리, 당신이 고양이를 잘 돌본다는 얘기를 들었어. 우리가 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해. 마을을 위해 고양이들을 길러줄 수 있겠어? 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찰리는 고양이를 돌보며 쥐를 잡아 마을을 구하는 일종 이계약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쥐들은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니는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며 마을 사람들에게 내적 귀인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찰리의 행동을 그저 그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일화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상황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내적 귀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요인도 함께 고려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음을 찰리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죠. 네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가치 계층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애쓰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이스 할아버지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른스러운 케이스가 불렀습니다. 케이스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오후 마을 중앙 광장에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모이게 한 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케이스 할아버지는 가치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먼 옛날의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가치란의 계곡이라는 곳에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꿈을 통해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의 계시를 받았고 그 가치를 쫓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계곡의 주민들은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러한 믿음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젊고 모험심 강한 소년 랭이었는데 어느 날 밤 꿈을 통해 고양이의 언덕에 올라가야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신비로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고양이의 언덕은 위험하고 가파르지만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언덕에 오르는 것은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드디어 레미는 도전을 결심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의 초반부 그는 많은 유혹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장미로 뒤덮인 정원에서 달콤한 꿀과자, 부드러운 음률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레미는 그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계속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가치계층의 저차원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길을 걷던 중 레미는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감사받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며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을 도와주고 마을을 더욱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그 행동에서 나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레미는 고양이의 언덕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늘의 별들과 광활한 대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 과공유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레미는 자신이 단순히 성공이나 부를 쫓기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의미를 찾을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마치며 케이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높은 언덕을 오르는 것은 수많은 유혹과 도전으로 가득 찬 일입니다. 하지만 최고봉에 오르면 우리는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쫓아야 할 고양이의 언덕이 아닐까요? 그날 케이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판타지를 넘어서 마을 사람들 각각의 마음속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많이 돕고 사랑하는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고 마을은 점차 따뜻하고 이해심 넘치는 공동체로 변모해갔습니다. 이것은 가치 계층의 힘을 보여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의 의미와 공동체의 성취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는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케이스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